강원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활 정치를 표방하며 지방선거에 뛰어든 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정당들도 정치 입문 문턱을 낮췄지만 실제 당선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동해안 시군이 35km에 달하는 바닷가 자동차길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3천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동해 묵호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관리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미온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정점을 찍었던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 1,150명이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월 첫 주 8,103명으로 줄었고 이번 주엔 평균 6,084명까지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같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지만 소규모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합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강릉 442명, 동해 180명, 속초 149명 등 모두 3,265명이 새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가 43만 6,777명으로 늘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선거구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인구 편차 기준에 따른 행안부 획정안에 따르면 영월과 정선 도의원 선거구는 한 석으로 통폐합되고 태백과 평창 도의원 선거구도 통폐합돼 2석으로 줄어듭니다. 농어촌 선거구는 2석이 감소하는 반면 춘천과 원주는 3석이 늘어나 도내 도의원 의석수는 42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어촌 시의원 선거구의 의석수도 감소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도입될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컷오프 됐는데요. 강성 이미지와 과거 일부 발언들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발표가 늦어졌던 만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황상무 전 KBS 앵커를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 전 앵커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TV 토론을 도왔습니다. 이 때문에 단수 공천 배경에 윤심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가 2명뿐인 상황에서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배제되면서 황 전 앵커가 결정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 분이 컷오프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경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지 전략 공천이다, 특정인을 상대로 한 내려꽂기식 공천이다는 아닙니다.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은 과거에 했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9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강성 이미지도 새 정부 출범과 국민통합에 저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저격수로 나섰던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태 후보가 매우 중요한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숙려 기간을 좀 권고한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 후보는 새 시대 새 인물에 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당 12년 도정을 교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김 전 의원과의 갈등 봉합은 황 후보의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김 후보님은 물론 또 도정 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단일 대우로 전진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공관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인지 반문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강원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이광재 의원 카드 등 민주당 전략공천 결과에 따라
강원도지사 선거판이 다시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선거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생활 정치를 표방하며 지방선거에 뛰어든 20, 30대 젊은 후보들이 늘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청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하는 이유는 일자리와 자녀 보육 등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직접 정치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청년이지만 그동안의 정치는 청년들에게 닥친 문제에 해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척하면 배척할수록 우리한테 돌아왔던 결과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 취업난이라든지 어떤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제 더 나아가서 성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해결을 해야 제 또래 친구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고 정치가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청년 후보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청년들은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 저희가 이미 가지지 못하는 것들, 기회조차 없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정당들도 이미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정치 입문의 문턱을 낮춰왔지만 실제로 청년 후보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3번의 강원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40세 미만 후보자는 2010년 3명, 2014년 4명, 2018년 6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의원의 3%에 불과합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경우 당선자는 1명도 없었고 정당 공천을 받은 경우도 군소정당 후보 1명이 전부입니다. 청년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실제 경선에 들어가면 당내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기존 선거에서는 또 적지 않은 조직도 가동을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도 미디어가 발달하고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약해졌고 그래서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도전하는데 과거보다는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젊음과 열정만 내세우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갖추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된 청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마냥 젊은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노하우, 그 준비가 된 그런 청년들이 정치권에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20, 30대 후보는 20여 명. 여야 정당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늘리겠다고 경쟁하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 예비 후보가 공천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 시군들이 바다를 보고 달릴 수 있는 바닷가 자동찾기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전체 해안도로에서 단절 구간이 35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 해변 일대의 해안도로, 해안가를 따라 북쪽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2차선에서 일방 통행으로 좁아진 해안도로는 석호 입구에서 막힙니다. 강릉과 양양의 경계인 주문진 지역은 해양수산부의 해파랑길과 강릉시의 바우길 등 자연 경관을 보며 걷기 좋은 곳이지만 도로는 좋지 않습니다. 이 길을 어떤 길에서 막아버리면 도로로 막 가야 되거든요. 도로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못 가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 부분들 이 해안가로만 길이 이렇게. 현재 해안 지역은 자전거 도로 위주로만 연결돼 있어 차량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강원도와 영동 지역 시군들이 이처럼 해안가에 끊어진 도로들을 연결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강릉 주문진 해변과 해맞이 공원으로 유명한 삼척 원더급 수로부인 헌화공원 일대 두 곳에 5km가량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합니다. 차량 접근이 어려웠던 삼척 수로부인 헌화공원은 진입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관광객 유입이 늘고 계획 중인 체험 관광시설과도 연계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좀 덜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관광지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 시도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 바닷가에서 자동차 길이 개설되지 않은 곳으로 파악한 구간은 14곳 35km입니다. 강릉과 삼척, 고성, 양양 등 4개 구간 10km를 먼저 5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하는데 2곳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지원에 따라서 국비를 분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갖고 도와 시군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8년까지 계획한 바닷가 자동차길 사업비는 3,700억 원. 국비 확보와 지자체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순조롭게 추진될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 묵호항은 수십 년 동안 분진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화물을 취급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이런 피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인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동해 묵호항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미온적입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항만 내부를 달립니다. 뿌연 먼지를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살수차가 계속 물을 뿌리고 화물차는 덮개도 닫았지만 완전히 분진 발생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해항은 지난 1979년 개항 이후 석탄과 시멘트 등 광석 화물을 주로 취급하면서 40년 넘게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인천과 부산 등 서부권과 남부권이 각각 포함됐다며 동해 묵호항도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석탄 등 취급 화물의 약 96%가량이 벌크 화물인 동해 묵호항이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 배출원 관리와 친환경 항만 구축이 가능한데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동해 묵호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물동량 8위, 입출항 선박수 13위 수준이며 주거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이 동해 묵호항을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만 입출항 선박 척수를 기준으로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을 지정해 동해 묵호항이 제외됐고 동해시의 추가 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시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박에서 발생된 그 오염물질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해 묵호항과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할 때 조금 비중 있게 짚어보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희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의 항만 대기질 관리 구역에 정작 오염이 심각한 동해 묵호항은 제외되고 추가 지정도 어려워 보여 지역의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는 6월부터 양양국제공항에서 국제선이 다시 운항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가 2020년 말 중단됐던 양양공항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산림엑스포와 강릉 세계 합창대회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양공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은 이번에 처음으로 무비자 입국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국에서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올 때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교민을 태우고 동해항에 입항한 뒤 정기검사에 들어간 이스턴 드림호를 대신해 한러일 정기항로에 대체 선박이 투입됩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한 썬리오호는 내일 동해항에 입항해 이스턴 드림호를 대신해 수출 화물을 싣고 같은 날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출항할 계획입니다. 썬리오호는
이스턴드리모의 운영사인 두원상선이 운영하는 7,500톤급 화물 전용 선박으로 부산과 러시아, 일본 구간을 운항했지만 동해안 이용 수출입 화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동해안 기항이 결정됐습니다. 탈석탄 단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인화력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삼척 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오늘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강릉은 55.7%, 삼척은 60.3%가 나왔다며 환경 피해는 물론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득이 없는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 8일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517명, 삼척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강원도의 공공 배달앱 수익 모델이 미흡해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민간앱 대안으로 출시한 공공 배달앱 1단시켜가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밝혔습니다. 1단시켜는 자체 수익 모델이 미흡하고 다양한 가격 전략을 펼치는 민간 배달과 달리 소비자를 끌어들일 가격 전략이 제한적이고 지역 상품권 준비 예산이 소진되면 소비자 사용 혜택이 감소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 예산 투입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협동조합 설립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도내 국가어항 3곳에 퇴적 방지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고성 거진항과 강릉 금진항, 삼척 궁촌항 등 퇴적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어항 3곳에 퇴적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용역비 23억 원을 들여 17개월 동안 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수청은 3개 항의 어항 현황과 입지 여건, 자연 조건 자료조사 분석을 통해 수중 방파제와 모래 방지 시설 등의 퇴적 방지 시설 설계에 나설 방침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가 대서양 연어 수정란과 부화어 관리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